네, 안녕하세요.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랭크를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는 우리가 랭크를 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랭크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개념을 좀 확장해서 행렬의 랭크를 우리가 약속을 하고, 이러한 행렬의 랭크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어, 행렬의 역행렬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랭크를 계산한다거나 혹은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3장 1절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elementary row operation이나 혹은 elementary column operation들을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행렬의 그 랭크를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자, 그러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 행렬과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거의 같은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행렬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 행렬로부터 자연스럽게 left multiplication이라고 하는 linear transformation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행렬 A의 랭크는 A가 이제 n by n 행렬이라고 하죠. 자, n by n 행렬 A가 있을 때 이 행렬 A로부터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left multiplication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 자, LA는 지금 FN에서 FM으로 가는 linear transformation이죠. 그래서 행렬 A를 우리가 LA랑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LA는 linear transformation이기 때문에 랭크를 우리가 약속을 앞에서 했었습니다. 즉, 랭크라고 하는 것은 치역의 디멘전이죠. 치역은 우리가 range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이 값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 값을 우리가 행렬의 랭크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렬 랭크를 표기하는 기호로 표시하는 기호로 rank of A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행렬과 LA를 이제 같은 것으로 생각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었는데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행렬 A의 랭크는 LA라는 linear transformation의 랭크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A의 랭크는 rank of A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값은 LA라고 하는 linear transformation의 랭크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랭크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그 몇 가지 그 행렬 A와 LA의 관계들에 대해서 랭크를 사용을 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A를 이 경우에는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에 우리가 A와 LA를 이제 거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중에 하나가 A가 인버터블 할 표충분 조건이 LA가 인버터블 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A가 인버터블 한 경우 혹은 LA가 인버터블 한 경우에는 LA의 역함수 인버스가 A의 인버스라는 행렬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과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랭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LA라고 하는 것은 지금 n차 정사각 행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LA가 FN에서 FN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 정의역과 공역의 차원이 동일합니다. 자, 차원이 지금 같은 그러한
그 벡터 공간 사이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 그 녀석이 인버터블할 표충분 조건은 LA가 1대1 혹은 LA가 onto라는 것과 동치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버터블이라고 하는 것과 동치는 1대1 대응인데요. 즉 1-to-1이고 on-to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지만 인버터블 할 텐데, 역함수가 존재할 텐데, 정의역과 공역의 차원이 동일하면 우리가 디멘전 시어렘을 적용을 하면 1대1 조건만 만족하면 onto가 자동으로 만족을 하고요. 그래서 인버터블 되고요. 그리고 onto만 만족을 하더라도 1대1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만족을 하고, 따라서 인버터블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인버터블 하다는 것과 다 동치 명제인데, 자, LA가 onto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LA가 onto라고 하는 것은 치역을 생각을 했을 때, 치역이 이제 range죠. 자, range가 공역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A가 onto라는 얘기는 제 치역이 range가 FN 전체가 되는 것인데, 자, 이것과 동치가 되겠죠. LA가 onto라는 것은 LA의 range가 공역인 FN과 같다. 그런데 지금 LA라고 하는 것, 그 리니어 트랜스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rang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브스페이스가 되죠, 항상. FN, 이 공역의 그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서브스페이스가 FN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디멘전이 동일하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이제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FN의 디멘전 n이죠. 그래서 FN의 서브스페이스면서 차원이 FN의 차원인 n과 동일하면 두 서브스페이스가 두 벡터 공간이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치 명제가 될 텐데,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랭크라고 하는 그 용어 혹은 그 개념을 우리가 도입한다면 LA의 레인지의 디멘전이 바로 LA의 랭크였고요. LA의 랭크를 우리가 A의 랭크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명제는 결국 A의 랭크가, A라는 행렬의 랭크가 n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가 인버터블 하다는 것과 A의 랭크가 n이라는 것은 n차 정사각 행렬일 때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A가 인버터블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 102페이지에서 살펴본 콜로럴 2에 의해서 LA라고 하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 FN에서 FN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것이 인버터블 하다라는 것과 동치가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과정에 의하면 LA가 인버터블 하다는 것과 동치는 LA가 onto라는 것이고, LA가 onto라는 것은 결국 range의 디멘전이 n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A라는 행렬의 랭크가 n이라는 것이 이제 동치 명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행렬 A의 랭크를 약속한 방법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LA의 랭크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A가 n by n 행렬일 때 앞에서도 본 것처럼 LA는 fn 벡터 공간에서 f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LA를 행렬로 표현을 이제 하는 매트릭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FN에서의 표준 순서기죠, 베타를 생각을 하고요. FM이라고 하는 벡터 공간의 표준 순서기죠, 감마를 생각을 할 때, LA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표준 순서 기저인 베타와 감마를 가지고 행렬로 나타내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A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속한
LA의 랭크라고 하는 것은 행렬 A의 랭크를 이제 LA의 랭크로 약속을 했는데요. A라는 행렬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위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조금 다르게 쓰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즉 LA의 랭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랭크는 행렬 A의 랭크로 약속을 했는데 랭크를 이제 LA 랭크로 약속을 했는데 A가 LA를 표준 순서 기저 베타 감마를 사용을 했을 때의 그 행렬 표현이 A가 되므로 이것과 같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등식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특별히 LA라고 하는 FN에서 F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즉,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 행렬 표현을 좀 생각을 하고 싶기 때문에, V도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요. W도 유한차원 파이널 디멘전al 벡터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 위에 있는 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LA 대신에 T라고 하는 것을 넣었을 때 T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랭크와 T를 적당한, 물론 위에서는 표준 순서 기저로 생각했는데요. 베타하고 감마라고 하는 순서 기저를 우리가 적당히 정한 다음에, 물론 베타는 V의 순서 기저를 하나 정한 거고요. 감마는 W의 순서 기저를 하나 정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임의의 벡터 공간 사이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하기 때문에 뭐 베타 감마가 뭐 표준 순서 기저는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 기저를 우리가 정하면 그 순서 기저 베타 감마를 사용을 해서 t를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행렬일 테니까 더군다나 V의 디멘전이 n이고 W의 디멘전이 m이라면 지금 이 행렬 표현은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은 m by n 행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행렬의 랭크를 약속을 했는데 그 행렬의 랭크의 정의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개가 서로 같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윗식에서는 T가 일반적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한 것 대신에 LA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하는 그 기저를 특별히 표준 순서 기저로 정할 때는 성립을 하는데, 우리의 질문은 일반적인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게 성립할까라는 겁니다. 자, 답을 먼저 얘기하면 일반적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일반적인 벡터 공간 VW 사이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베타하고 감마를 V하고 W 사이에 있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임의로 우리가 순서 기저를 이제 베타 감마를 정할 때 이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 사실이 우리가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인데요. 자, theorem 3.3의 내용을 한번 보면 T는 V에서 W가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V하고 W 모두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V라는 벡터 공간의 순서 기저를 하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의 벡터 공간의 순서 기저를 하나를 정하도록 하죠. 아무거나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타 감마에 대해서 T를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것은 행렬인데 이 행렬의 랭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약속을 했는데 이 랭크는
t의 랭크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일단은 뭐 증명을 하기 전에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행렬로 나타내면서 t하고 이 행렬 표현을 거의 같은 것으로 이제 취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된 성질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합성을 하는 것은 그에 대응하는 행렬에 고분하는 것과 같다 라던가, t가 인버터블할 표충분 조건은 그 t를 행렬로 나타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역행렬을 가진다라는 것과 표충분 조건이다 하는 것 등등,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간주를 할 수가 있는데, Theorem 3.3에서는 랭크라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t의 랭크나 t를 행렬로 표현한 다음에 그 행렬의 랭크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Theorem 3.3을 이제 증명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증명을 하기 전에 몇 가지 필요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위한 몇 가지 그 용어 혹은 개념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앞에서 rank라고 하는 것은 range, 즉 치역의 디멘전으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는 range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스페이스가 이제 합성 함수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이제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어떤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의역의 부분 집합 a가 있을 때 fa라고 하는 이 기호를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집합을 의미하는 기호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라지 A에 속하는 원소들을 생각을 하고, 그 원소들에 대해서 이 주어진 함수 f에 의해서 대응된 함수 값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와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자, x라는 정의역이 있고 y라는 공역이 있겠죠. 자, a라고 하는 것이 이제 x의 부분 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스몰 f라고 하는 이 함수에 의해서 이 뒤꿈치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대응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라지 A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 함수값들을 다 생각을 하고, 그 함수값들을 다 모아둔 이 집합을 FA라고 표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호를 우리가 도입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레인지를 이러한 기호로 이제 나타낸다면, 예를 들어서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경우에는 range of t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의역에 있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 t에 의해서 대응시킨 결과를 다 모아둔 집합이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기호에서 A 대신에 정의역 V를 전체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 range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호를 도입을 이제 먼저 하고요. 자, 이러한 기호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한 집합을 계산하는 간단한 식을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는 x에서 y로 가고 g는 y에서 g로 가는 그냥 함수라고 부르고요. 함수라고 두고 x, 즉 f의 정의역의 한 부분 집합 a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g하고 f를 합성한 함수는 x에서부터 출발해서
y를 거쳐서 g로 가는 함수가 되겠죠? 자, 따라서 g.f 합성함수의 정의역도 x가 되므로 g.f에다가 정의역의 부분집합인 a를 우리가 쓰는 이러한 기호를 우리가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이것은 라지 A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만 합성함수 값들을 우리가 다 모아둔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합성함수라는 것은 A를 F에 의해서 대응시킨 다음에 그 값을 G에 의해서 대응시킨 함수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집합을 다음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집합은 Y의 부분집합입니다. A가 X의 부분집합이므로 F에 의해서 함수값들을 다 생각을 한 거니까 당연히 FA는 Y의 부분집합이죠. 자, 그러면 G는 Y에서 G로 가는데 Y의 부분집합을 생각을 한다면 1번에서 약속한 동일한 개념으로 그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을 우리가 여기다가 쓰는 이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G의 Y라고 쓸까요? 자, Y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집합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GY를 다 모아둔 집합이 될 텐데요. 자,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자, Y가 이 FA라고 쓰는 이 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FA가 지금 이러한 집합이기 때문에 Y equal FA가 되는 그런 스몰 a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것은 F의 스몰 a들을 다 모아둔 것인데 Y가 이러한 집합이 포함된다는 뜻은 Y는 적당한 스몰 a에 대해서 large a라는 집합에 속한 스몰 a에 대해서 FA로 쓸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Y 대신 FA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스몰 a는 large a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우리가 다 고려하면 결국 GY들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 집합과 동일하죠? 자, 그래서 이 집합과 이 집합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조금 전에 합성함수에서 어떤 원소를 대응을 시키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대응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그 원소가 아니라 집합인 경우에도 비슷한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사실을 우리가 앞으로 종종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지금 보이려고 하는 theorem 3.3에 있는 내용을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그 개념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4절에 있는 연습문제 17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그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V에서 W로 가는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인버터블 하다고 하죠. 자, 물론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간단하게 줄여서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V가 유한 차원이면 W도 유한 차원이 되고 W가 유한 차원이면 V도 유한 차원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V하고 W가 유한 차원인 경우에는 각각 이제 유한 차원인 경우에는 V의 디멘전과 W의 디멘전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이제 2장에서 그 렘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아이소몰피즘이 이제 존재하면 리니어하면서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하면 정의역과 공역은 차원이 같을 수밖에 없다인데요. 이것을 약간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그 17번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연습 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V하고 W가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V0는 정의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V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나를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T가 V에서 W로 가는 아이소몰피즘, 즉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서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T가 이제 아이소몰피즘인 경우에 TV0를 생각을 해보면 이 개념은 이 개념과 이제 동일한 걸 의미합니다. 자, T가 이제 일종의 함수니까 이것도 정의역에 있는 부분 공간도 뭐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TV0의 의미는 이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집합이 될 텐데 이 집합이 단순히 당연히 이제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긴 할 텐데요. 단순히 집합일 뿐만 아니라 W의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W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은 어떤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 서브스페이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 세 가지를 확인을 하면 되죠. 첫 번째, 0벡터가 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면 되죠. 자, 이 세 가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세한 것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서브스페이스가 되는데 이 서브스페이스의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V0의 차원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V라는 벡터 공간이 있고요. W라는 벡터 공간이 있고 둘 다 유한 차원이고요. 자, V에서 W로 가는 T가 있는데 T가 아이소몰피즘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그 렘마를 이제 생각을 한다면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렘마를 생각한다면 V의 디멘전과 W의 디멘전이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V하고 W, 즉 정의역과 공역의 차원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V상에서의 어떤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하고 그 서브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만 T에 의해서 보내어서 만든 TV0라고 하는 이 집합을 생각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TV0는 W의 서브스페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V0하고 TV0가 디멘전이 동일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연습 문제 17번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뭐 별게 아니라
t라는 아이소몰피즘이 있으면 이 t라는 아이소몰피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v0에서 tv0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새롭게 하나를 우리가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함수를 우리가 t'이라고 우리가 쓰도록 하죠. 어떤 거냐면 t라고 하는 대응이 있으니까 그 t라는 대응을 v0에만 국한을 해서 거기에만 이제 restriction을 해서 우리가 함수를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 x라는 벡터가 있으면 t'라고 하는 새로운 대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 주어져 있던 t라고 하는 이 함수를 그대로 따라서 대응을 시키는 함수를 우리가 t'이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t를 이용해서 그 정의역만을 이제 좀 줄인 거죠. v라는 정의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v0로 이제 줄여서 우리가 t'을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t'을 보통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하기도 합니다. t라고 하는 함수,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 녀석의 정의역을 v에서 v0로 이렇게 제한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t'은 이제 v0에다가만 우리가 이제 제한시킨 함수가 될 텐데요. 자, t가 아이소모피즘이라는 얘기는 1대 1이고 리니어이면서 onto 함수를 의미합니다. 자, 정의역을 줄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t'도 리니어 함수가 되면서 1대1이 될 거고 또 이것도 onto가 됩니다. 왜냐하면 tv0를 우리가 공역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tv0 그러니까 t'의 치역이 레인지가 tv0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도 아이소모피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에서 했던 정리 내용에 의해서 v0하고 tv0가 동일한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연습 문제 17번을 이제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CRM 3.3을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CRM 3.3은 그 2장 4절에 있는 연습 문제 20번의 내용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자, 20번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자, V하고 W가 조금 전과 같이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V의 순서기저 베타, 그 다음에 W의 순서기저 감마를 하나를 이제 잡도록 하고요. 자, 이때 T가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제 두고 나서, 자, 앞에서 우리가 그 theorem 3.3에서의 이제 결론은 t의 랭크가 t를 베타 감마라고 하는 이제 순서 기절을 정한 다음에 그 순서 기절을 사용해서 행렬 표현을 생각한 다음에 그 행렬의 랭크 생각을 하면 같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 2장 4절의 연습 문제 20번의 내용을 보면, 자, t를 이제 행렬로 나타낸 것을 a라고 할 때 t의 랭크와 a라고 하는 행렬로부터 만들어진 LA,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의 랭크가 같다라는 것이 연습 문제 20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a의 랭크의 의미를 LA의 랭크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 t의 랭크와 a의 랭크가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연습 문제 20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데 a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t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결과가 CRM 3.3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즉, CRM 3.3의 내용은 2장 4절의 연습 문제 20번의 내용을 그냥 반복한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연습 문제 20번의 내용은 이 사실뿐만 아니라 t의 널리티와
LA의 널리티도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실을 한번 그러면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CRM 3.3을 우리가 증명을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서 W로 가는 벡터 공간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V의 또 유한 차원인데요. 편의상 N차원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의 차원도 이제 유한 차원인데 편의상 M차원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우리가 베타는 이제 순서 기저였죠. 정의역에, 그다음 감마는 W의 순서 기저를 하나를 잡았습니다. 자, 이런 순서 기저가 있으면 V에서 Fn으로 가는, 같은 차원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아이소모피즘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생각했던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소모피즘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파이 베타는 V에서 Fn으로 가는데 별다른 것이 아니라 V라는 베타에 대해서 파이 베타의 V라고 하는 것은 이 스몰 v라는 이 벡터에 대해서 베타에 대한 좌표 벡터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코오르디네이트 벡터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파이 베타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은 앞에서 우리가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자, 비슷하게 W에서 W 차원과 동일한 FM으로 가는 파이 감마라고 하는 스탠다드 리프레젠테이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비슷한 다이어그램을 그려본 적이 있는데 이때 t를 이제 행렬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a라고 두면 이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LA,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t하고 LA가 거의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앞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와 같은 순서로 합성을 하는 것과 이와 같은 순서로 합성하는 것이 동일하다 라는 얘기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즉, 파이 베타와 LA를 합성을 하는 것은 T와 파이 감마를 이제 합성하는 것과 이제 같다라는 사실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해보면 자, T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파이 베타나 파이 감마나 둘 다 아이소모피즘이니까 인버터블 합니다. 즉,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t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앞쪽에다가 동시에 파이 감마의 인버스를 합성을 하게 되면 이쪽은 t만 생길 거고 이쪽은 파이 감마 역함수하고 LA하고 파이 베타를 이제 합성을 한 그러한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랭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랭크 오브 t라고 하는 것은 t의 레인지의 디멘전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t에다가 정의역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대응을 시켜서 그러한 것을 다 모아둔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런데 t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파이 감마 인버스 LA 파이 베타의 합성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런 합성 함수에 이제 V라고 하는 집합을 대응을 시키는 집합이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얻었던
합성 함수에서 이러한 집합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v를 파이 베타에 대응시켜서 그 집합을 먼저 생각하고, 그 집합을 LA에 대응시킨 집합을 생각하고, 다시 그 녀석을 파이 감마의 인버스에 대응시킨 집합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는 이제 두 개의 함수의 합성만 생각했지만 뭐 3개, 4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 집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계산을 해보면, 자, 파이 베타가 아이소모피즘이기 때문에 1대1이고 온투입니다. 따라서 이 집합은 뭐랑 같을까요? 네, 공역과 동일하겠습니다. 즉, Fn 전체 벡터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모 부분이. 자, 그러면 LA, FN은 뭐가 될까요? LA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대응시킨 다음에 그런 것들을 원소로 하는 벡터 집합을 생각하는 거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LA의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T의 레인지나 그 LA의 레인지를 파이, 감마, 인버스로 지금 대응시킨 거는 이제 같은 그러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도 아이소모피즘이 되겠죠? 파이 감마가 아이소모피즘이니까 역함수도 아이소모피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연습 문제 그 17번이었나요? 자, 그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아이소모피즘의 이거 전체가 아이소모피즘이니까 아이소모피즘에 의해서 이 서브스페이스를 대응시키게 되면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만들어질 텐데 이 녀석과 이 네모의 차원이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17번의 내용이었습니다. 연습 문제 17번. 따라서 dimension of R, T equal dimension of 네모가 됩니다. 자, 그러면 dimension of R, LA가 것의 의미가 LA라고 하는 linear transformation 랭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근데 행렬의 랭크를 우리가 약속을 하기를 LA의 랭크로 행렬 A의 랭크를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값이 같을 것이고요. 물론 이 R of T, 즉 T의 range의 디멘전이 T의 랭크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CRN 3.3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널리티가 이제 동일하다라는 얘기도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랭크라고 하는 것이 결국 행렬의 랭크나 그거에 대응하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랭크나 이제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행렬의 랭크를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행렬 랭크를 알기 위해서는 그 행렬로부터 만들어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LA의 랭크를 계산해야 되는데, LA의 랭크를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행렬을 이제 조금 조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작을 하되 우리가 이제 랭크를 이제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행렬을 조금 간단한 행렬로 바꾸되 간단한 행렬의 랭크가 처음 주어진 행렬의 랭크하고 동일한 그러한 행렬이 된다면 간단한 행렬의 랭크를 사용해서 처음 주어진 행렬 랭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A라는 행렬의 랭크를 구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면 A를 조금 변형해서
B라는 행렬로 좀 만든 다음에 B라고 하는 행렬은 랭크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행렬로 바꾼 다음에 그래서 랭크 오브 B를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랭크 오브 B를 계산하고 이것을 통해서 A의 랭크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과정에서 A에서 B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간단한 행렬로 바꾸긴 하지만 랭크가 바뀌지 않으면서 간단한 행렬로 바꾸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제 B라는 행렬 랭크를 사용해서 A라는 행렬 랭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간단한 행렬로 바꾸긴 했지만 A의 랭크하고 B의 랭크가 전혀 상관이 없다면 뭐 간단한 행렬로 바꾸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 되겠죠.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 그러한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랭크를 유지시키는 랭크 프리저빙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랭크 프리저빙 오퍼레이션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랭크 프리저빙 오퍼레이션들을 사용을 해서 간단한 행렬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CRN 3.4에서 이런 랭크 프리저빙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그 3장 1절에서 다루었던 기본적인 그 오퍼레이션들이 있었죠. Elementary row operation, elementary column operation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랭크 프리저빙 오퍼레이션이 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앞서서 다음 3.4를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A라는 행렬이 이제 하나 주어져 있을 때, n by n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P하고 Q라고 하는 인버터블 매트릭스 생각을 하겠습니다. P는 n by m이면서 인버터블이고요. Q는 n by n 행렬로서 인버터블 한 매트릭스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하고 A는 이렇게 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하고 Q는 A의 오른쪽에 Q를 이제 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디멘전이 지금 P가 n by m이고 Q가 이제 n by n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PA나 AQ나 랭크가 A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결합을 한다면 PAQ의 랭크는 A의 랭크와 동일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A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AQ라는 행렬의 랭크를 알기 위해서는 LAQ의 랭크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행렬 AQ의 랭크를 LAQ의 랭크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LAQ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레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랭크는 그 레인지의 차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지의 의미는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다가 뭘 대입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AQ라고 하는 행렬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n by n이고 Q가 n by n이기 때문에 곱한 결과도 n by 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LAQ는 Fn 벡터 공간에서 Fm 벡터 공간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니까 치역은 정의역을 이제 모두 다 고려한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LAQ라고 하는 것은 LA와
LQ의 합성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LQFN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죠. LQ를 보면 FN에서 FN으로 가는 그러한 랩트 멀티플리케이션인데요. 지금 Q가 인버터블 합니다. Q가 인버터블 하기 때문에 LQ도 인버터블 하죠? 자, LQ가 인버터블 하다는 얘기는 1대1이고 온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온투기 때문에 그 LQ의 레인지가 어떻게 될까요? 공역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LQFN이 F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LAFN이라고 하는 것은 LA는 FN에서 FM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역에 있는 모든 벡터를 대응시킨 집합이므로 이것이 바로 LA의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즉 LAQ의 레인지나 LA의 레인지가 동일한 집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 이 값은 이 디멘전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LA의 레인지의 디멘전의 정의가 바로 LA의 랭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행렬 A의 랭크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랭크 LAQ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물론 랭크 AQ의 랭크가 되겠습니다. 행렬의 랭크는 그 행렬로부터 만들어지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의 랭크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AQ의 랭크가 A 랭크랑 동일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좀 정리해 보면, 자, LAQ의 레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본 것이죠. 자, 근데 LQ가 인버터블 하기 때문에 온투가 돼서 LQFN이 FN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AQ의 랭크는 A 랭크랑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PA의 랭크와 A의 랭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마찬가지로 랭크 PA 행렬의 랭크의 정의는 랭크 오브 LPA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디멘전 레인지 LP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인지를 우리가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자, 그 LPA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금 PA의 디멘전 생각해 보면 앞에가 n by m이고 A는 n by n이므로 곱한 것은 n by n이 되겠죠? 그래서 fn에서 f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테니까 이 녀석의 레인지는 정의역에 있는 벡터 공간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대응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LP와 LA 합성이 되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걸 쓴 거죠. 앞에서도 썼는데 LPA는 LP와 LA 합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LA의 레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 레인지를 LPA에서 보낸 것이랑 같은 집합이 되는데요. 자, 여기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2장 4절의 연습문제 17번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LP가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냐면 C가 인버터블 하기 때문에 LP도 인버터블 하고 따라서 아이소모피즘이 됩니다. 자, 아이소모피즘에 의해서는 이 벡터 공간이 이 벡터 공간으로 지금 대응이 될 때 이 네모친 부분의 디멘전과 이 네모친 부분의 디멘전이 동일하다라는 것이 연습 문제 17번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 4절에.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적용하게 되면 이 네모의 디멘전이 결국 랭크 PA가 됩니다. 그것이 이 녀석의 디멘전인데 그 녀석의 디멘전이 디멘전 R, LA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은 LA의 레인지의 디멘전인 거니까 이거의 정의가 랭크가 되겠습니다. LA 랭크. 물론 그 LA 랭크가 행렬 A의 랭크이기도 하죠. 그래서 B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PA의 랭크는 다음과 같은 LP, R, LA의 디멘전인데 그 LP가 아이소모피즘이 되므로 이것은 R, LA의 그 디멘전과 동일하고 그것이 바로 A의 랭크랑 동일하겠습니다. 자, 이 A와 B를 이제 이용하면 이것은 뭐 C는 뭐 자연스러운 거죠. 즉 랭크 T, A, Q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자, 여기에다가 P,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곱했으니까 지금 방금 확인한 B에 의해서 AQ의 랭크나 동일한 것이고요. 근데 AQ의 랭크는 A에 의해서 Q가 인버터블한 경우에는 그냥 A만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즉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곱해봤자 랭크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하면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과 엘리먼트 컬럼 오퍼레이션들은 전부 다 랭크가 유지가 되는 랭크 프리저빙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에서 B로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한 경우라면 이 B는 타입 1이든 타입 2든 타입 3든 A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서 B가 되도록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E는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죠. 네. 자,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는 전부 다 인버터블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1절에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CRN 3.4를 사용하게 되면 rank of B는 뭐 rank of EA라고 쓸 수가 있는데 E가 인버터블 하기 때문에 이것은 A의 랭크와 동일합니다. 즉 A에서 B로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하더라도 랭크는 변하지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먼트 컬럼 오퍼레이션을 적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엘리먼트 컬럼 오퍼레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A의 오른쪽에다가 엘리먼트 매트릭스를 곱해서 B가 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엘리먼트 매트릭스가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E도 엘리먼트 매트릭스가 되므로 인버터블 하고 따라서 CRN 3.42에서 A의 랭크하고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이든 엘리먼트 컬럼 오퍼레이션이든 변형을 하더라도 랭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오퍼레이션은 전부 다 랭크 프리저빙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죠.